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녹화 방송이고요. 비트코인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뽑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마 유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잘 배워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심화 내용 영상도 나중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전히 비트코인 누군가는 9,600만 원, 누군가는 1억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내 눈에 그냥 착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 자, 달러 기반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10만 달러를 도달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원화로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처럼 보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적인 형태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달러 기반과 원화에 있는 환율적 차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인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랐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셔라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보여져 있는 건 환율적인 차이 때문에 약간 좀 더 비싸 보이는 측면은 있다. 왜? 우리의 환율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1,300원대가 기본가가 아니었죠. 원래는 1,200원대 정도 선에서 이제 많게는 1,100원대까지도 내려갔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350원 녹화 찍고 있는 시점이 1,350원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면서 보는 형태를 좀 갖출 필요성이 있겠고요. 여전히 이제 알트코인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기도 하죠. 그 대신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은 시즌이 있고요. 비시즌이 있습니다. 비시즌은 상당히 도래하며 알트코인은 대부분 죽어서 없어집니다. 네. 거의 녹아 없어질 정도로 많이 내려가죠. 거의 8, 90% 이상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도 이제 선택적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나는 그래도 죽어도 비트 이도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이 돈이 다 날리더라도 알트코인을 선택을 해서 믿고 베팅을 갈 거냐 이 차이는 여러분들의 있는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본 영상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일단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야기 선택사항 이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생각보다 커졌죠. 1,700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고정적인 패턴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격도 비싸고 이제 애가 만약에 올라가 봐야 과거 대비만큼 보다는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겠지. 마스터 플랜을 본다라고 해도 생각보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질지언정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면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수익률이 나올까라고 좀 갸우뚱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막 54,200%에서 12,300, 2,000% 정도 나왔다가 이제 그 다음 시기는 이제 약간 물음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은 나오지 않겠냐. 그래도 수익성 퍼포먼스는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지만 그걸 너무 많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이거 하나로만 보고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돈을 불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 다음 차선을 찾아야 됩니다. 비트코인 안정적인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한 1%에서 2% 올랐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여전히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변동성과 수익성 그 구간 대비로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약간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들고 가서 수익성도 챙겨 가시면 나쁘지 않는다. 하루에 뭐 1, 2% 비트코인이 움직인다고 해도 얘는 못해도
5에서 많게는 뭐 30%대까지는 움직이는 애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알트코인의 변동성 부분만큼은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비트코인 대비보다 차선과 혼합을 해서 가져가면 상당히 더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프로쉐어스와 디렉시온이라는 운영사가 있는데요. 이 운영사 쪽에서도 이제 1월달 정도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기반 레버리지 부분을 신청을 다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5종의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1.5배, 마이너스 1배, 그 다음에 1.5배, 2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그 상품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2개 종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 있는 2배 정도 있는 2개 상품만 나왔거든요. 일단은 숏에 관련된 ETF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숏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티커명은 BITU라고 하면 대부분 이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검색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금감원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요, 실질적으로 현물에 대해서만 막았지 파생은 막을 수 있을 만한 재력과 재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생은 여전히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비토도 가능하고요. 이도 비투 이름이 조금 거시기하지만 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상장이 되었습니다. 수수료를 한번 볼까요? 수수료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0.95인데 뭐 여러 가지 재반 상황 합치면 1%가 조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부분에 따른 롤 오버에 따른 수수료 비중까지 하면 1%가 좀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레버리지도 충분히 괜찮다. 왜냐? 첫 가격 추이가 비트코인보다는 물론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리고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이게 좀 더 수익성 측면은 좋습니다. 왜? 변동성이 과거 대비보다 더 높거든요. 즉 1배짜리를 쓰면 1배가 1%면 1%인 거죠. 근데 이 2배짜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1%면 2%가 움직이죠. 그리고 3배짜리를 쓰면 당연히 이 1배에 추정을 해서 3배니까 3%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10% 움직이면 여기에 공 하나씩 붙여주면 30%씩 성공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반론이 나올 겁니다. 야, 이 상품에 있는 게 이제 막 나왔는데 정말 쓸만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겠죠. 이 상품은 과거 기반에 있었던 모든 상품에서도 다 검증됐던 형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투자자로서 양심껏 그리고 절대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잘 운영을 해 나간다고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전략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가장 근사체 있는 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에 있는 숏 부분도 있지만 엔비디아에서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측면을 보게 되면 상장이 일단 3달러에 되어져 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3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식이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내가 시드가 좀 부족해. 돈이 좀 부족하는데 여기서 좀 더 나는 더 많이 모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ETF가 나와져 있으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썼었을 때 23년도 1월 달부터 만약에 이걸 계속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값이 나왔을까요? 즉 10배 이상 수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로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럴까봐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 추종에 있는 형태인데요. 이게 2011년도 때부터 2024년도 때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2달러가 지금 90달러가 되었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현재 나왔던 요 상품이 나중에 비트코인이 여전히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요 상품 나쁘지 않는다. ETF의 이제 특징적인 추이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물 거래소로 수동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요.
뭐 2배나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대부분 이 365일 중에 내 이 마음의 그 욕망을 제어를 못 합니다. 단 하루라도 욕망을 제어를 못했을 때는 여전히 청산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고정의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좋고 펀딩비도 꽤 많이 냅니다. 그렇게 일정 수수료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장점이 많고 청산이 없다라는 게, 그리고 높은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주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적 사항을 좀 더 넓혀주고 시야도 넓혀주는 다양한 상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적재적소 혼합을 잘해서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비트코인이 비싸서 얼마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레버리지 비중도 잘 맞춰가지고 가져가시면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